언니, 혹시 이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사위 친구랑 어떻게 그래.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다니. 에이, 날씨 탓인지 기분도 왠지 꿀꿀한데 소주나 한잔 해야겠다. 퇴근길에 집 건너편에 30여 평 남짓되는 식당에서 한잔하며 저녁도 함께 때우자는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날씨 탓인지 이른 저녁부터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아줌마, 여기 우동하고 석쇠불고기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소주도 한 병이요. 창식이 놈에게 이곳 연탄 석쇠불고기가 유명하단 소리를 듣고 맛이 궁금하던 차였다. 혼술은 처음인데 더군다나 부르고 싶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의 혼술이 이렇게 청승맞을 줄이야. 댁으로 이사 온 걸 후회스럽단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니 주문한 우동과 소주가 나왔다. 후루룩 후룩 내가 우동 그릇을 반쯤 비웠을 때였다. 비줄기는 더욱 거세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주인 여자가 석쇠불고기를 내와 한참 젓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 정태 씨, 난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보았고 날 부른 사람은 창식이 장모란 걸 알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뒤돌아보며 일어서서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일행들과 이미 불고기를 먹으면서 한 잔 걸친 듯 얼굴이 불끄스레해져 있었다. 그녀도 정태 씨 오랜만. 이런 데서 보니 좋네 하며 웃고 있었다. 하, 그래요? 혼술하러 왔나 봐. 호호. 네, 집에 혼자 있기가 좀 따분해서요. 그럼 정태 씨 이쪽으로 올래요? 그녀가 자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며 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일행이 한 명뿐이라 동석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여기 자주 오시나 보네요. 네. 저녁 해 먹기 귀찮거나 소주 한 잔 생각날 때마다 오는 편이죠. 다음에는 혼술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요. 호호호. 언니, 혹시 이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냐? 왜 아저씨 보면서 계속 웃기만 해.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 지인 말숙이 한마디 건넸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사위 친구랑 어떻게 그래.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 괜한 사람 난처하게 하지 말고.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짠. 잠깐 우리 모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내가 묻자 말숙이 하는 말. 우리 솔로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 건배. 하고 외치자 창식 장모가 창피한지 머뭇거린다. 창식 장모는 과부였고 나와 말숙이란 여자는 돌싱이었다. 어머, 언니 고상한 척 하더니 오늘 사위 친구 앞이라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하고 말숙이 또 무안을 준다. 자, 좋아요, 좋아. 우리 솔로들의 연애를 위해 건배하시죠. 신나게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밤 9시가 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꼬이고 혀가 꼬여가고 나도 슬슬 취기가 올라오고 거기서 갑작스레 나온 말숙의 한마디. 요즘 영숙이 언니가 많이 외롭대요. 헉, 이 난감하면서 부담스러운 순간. 어찌됐든 이 상황은 얼른 피해야 할 것 같았다. 아니, 피하고 싶었다. 이제 나가시지요? 하고 식당을 나왔다. 친구 장모가 내게 말한다. 정태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영숙 씨. 아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 그나저나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시간을 보니 아직 10시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영숙 씨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더 할까요? 그날 그렇게 집 앞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한잔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38살인데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소용없고 남은 건 가슴에 깊은 상처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위장염 그리고 많은 빚이네요.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9년인데 참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더군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와이프가 3년 전쯤 커피숍 한다고 했을 때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극구 말렸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혹시 샷다맨 될 수도 있잖아 하면서 바람을 잡으시고 처가에서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고 바리스타인 처제랑 함께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아내가 커피숍을 했지요. 아내가 장사하는 데는 재능이 없고 장사가 안 되기도 했거니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탓에 여차여차해서 거의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오더군요. 너무나 미안해하는 와이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혹시라도 좌절감에 이상한 생각을 가질까봐 노심초사하며 꽤나 오랫동안 아내를 토닥토닥해줬죠. 그런데 처가에서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장모님이 당신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이모님 돈 빌려서 자금 대준 거였다고.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아내가 못 견디어 하길래 대출받아서 돈을 해드렸지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처제 결혼하는데 쓰더군요. 어쨌거나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기분 전환 겸 운동이나 배워보라고 해서 테니스란 걸 배우게 되었는데 와이프 혼자 가라고 하면 힘들어할까봐 함께 배우다가 와이프가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 싶고 일도 바쁘고 해서 전 빠졌지요. 그런데 코치와 바람이 났더군요. 운동 다니면서 저에게 무척 친절하고 잘해주길래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왔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난 것을 숨기려고 그런 것이고 돌이켜보니 바람난 여자들의 특징들을 와이프가 그대로 하고 있었더군요. 아내가 아니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와이프가 좀 귀도 앓고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코치의 가머니설에 넘어갔거니 싶어서 그리 깊은 관계가 아니면 아들과 가정을 위해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집에까지 들인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바람핀 이유를 물어보니 절대로 본인은 바람핀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일 뿐이지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러고선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데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일밖에 모르는 당신과 사느라 외로웠다. 당신이 자주 아픈 것도 짜증났다. 대화가 필요했지만 당신은 무관심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았다. 당신에겐 미래가 없어 보인다. 와이프가 말아먹은 커피숍. 그거 만회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는데 토일요일도 없이 투잡까지 했었는데 외로웠다네요. 거의 쉬는 것도 없이 잠도 못 자고 1년여를 그렇게 지내니 당연히 몸이 골로 갈 것인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아픈 몸 이끌고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 와이프는 제가 아픈 것조차 짜증이 났다니. 그 코치는 와이프 말을 모두 들어주고 대화를 잘해준다나 어쩐다나. 주위에선 소송을 하라고 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워낙에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모두가 내 탓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구 쪽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을 알아보다 친구 창식의 소개로 4층 건물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집을 얻어 이사를 했다. 건물주는 바로 창식의 장모였다. 그녀는 50대 초반에 23살에 결혼하여 7년 정도를 살다가 남편이 사고로 죽고 혼자 살고 있는 처지였다. 일찌감치 유통 쪽 일에 뛰어들어 지금은 대학가 주변에 4층짜리 건물 2채나 가지고 있는 자수성가한 여자였는데 혼자 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아침에는 헬스클럽과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창식 장모가 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요즘 통 볼 수가 없네. 많이 바쁜가 봐. 관리비가 안 들어왔네.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이체 해드릴까요? 아님 제가 4층 올라가서 현금으로 드려요? 그럼 잠깐 올라와요. 간만에 차라도 한잔하게. 호호호. 이후부터 그녀와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고 저녁 식사도 가끔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개구이를 쏠 테니 꼭 나오라는 바람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보니 말숙이란 동생이랑 조개를 열심히 굽고 있었고 제가 오자마자 신선특선 모듬회까지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그리고 보니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기울인 건 참 오랜만이라서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셋이서 과음 좀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그랬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지요. 눈을 떠보니 내 방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아는 사람의 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 옆에서 코골며 곤히 자고 있던 창식의 장모. 어제 뭔가 잘못되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만 이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후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의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 아픔을 치유하려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어쩌면 그 상처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관계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죠. 특히 창식의 장모와의 관계가 그런 감정의 일환이라면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는 냉철히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이 관계가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는 것 뿐인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라면 당연히 중요한 선택이겠지만 단지 감정에 이끌려 상황을 만든다면 그건 잠시의 위안일 뿐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창식의 장모와의 나이 차이, 그리고 그 관계가 가져올 사회적 시선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척 많죠. 두 사람 사이의 감정만큼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히 장모와의 연애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크면 관계의 본질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법이죠. 창식이 이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만 해도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더구나 그녀의 가족, 특히 창식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나이 차이가 큰 연애는 감정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서로에게 주는 것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감정이 진심일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충동일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 차이와 사회적 시선이 당신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가 심화되면 반드시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이혼 후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 감정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에 끌려 상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물러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결국 이 관계가 진지한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워주는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관계가 가져올 모든 어려움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히 평가한 뒤 선택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보세요. 감정적으로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의 흐름에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